어느덧 국정감사 다음 주면 마지막 주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10월 25일 국감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중반 결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행안위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네, 많이 바쁘시죠? 많이 바빴습니다. 오늘은 다행히도 행안위 국감이 쉬는 없어요. 날이죠. 예, 다음 그래서 주에 또 3일 연속으로 있고. 그러니까요. 예, 얼마나 많이 바쁘십니까? 그런데요, 의원님,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역구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던데 예. 문현일 구로구청장 어떻게 그만둘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백지 신탁 문제 때문이라는 건데요. 우선 구로 주민들한테 송구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하고는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어쨌든 구청장 공백 상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 전하고, 이분이 이제 자산가세요. 기업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주식이 한 170억 끝이가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이걸 백지 신탁을 할 이유가 없다.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1심, 2심, 대법 이렇게 쭉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보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구청장을 포기하고 기업가의 길로 다시 걸어가겠다라는 선택을 하신 거죠. 야,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돈은 중요하고, 아니 구청장은 왜 나왔습니까? 그럼 돈 그냥 기업하시지. 그러니까 이게 모를 리가 없는 거고, 선거에 나오려면, 그러니까요. 공직에 나오려면 백지신탁 제도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는 건데, 그래서 구로구 내에서 이제 국민의힘 소속 원외위원장이나 시구의원들도 사과 기자회견도 하고, 한동훈 대표까지도 그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저는 말로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후보를 안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국민의힘 후보 내지 말아야 된다. 민주당은 내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냈는데 그걸 이제 당헌 당규로 했던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거하고는 이건 좀 다른 거죠. 선거법도 아니고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선거법으로 자기가 계속 공직을 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해서 안 하는 거하고 달리 이건 돈이냐 공직이냐의 선택에서 돈을 선택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구민들 입장에서는 구로구에선 수십억을 선거 비용으로 써야 돼요. 그렇죠. 이거 국고 지원이 안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구로구 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방 다음 재보궐은. 그렇기 때문에 구민들 입장에서는 예컨대 경로당에 들어가야 지원 예산 아니면 복지 깎이는 거죠. 구로 구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이 선거하느라고 수십억이 또 들어가야 된다. 구로구 사람들 너무 황당하겠습니다. 죄송하죠. 무공천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는 책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참 이래서 정치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또 어떤 사람을 직전에 사실은 당장 다음 4월에 있을 재보궐에 맞습니다. 판이 굉장히 커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기초단체 중에 이제 선거를 해야 될 곳이 한 서너 군데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번에 있었던 재보궐 선거 간단하게 평가 좀 듣겠습니다. 우선 각 지역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셨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도 최선을 다하신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쉽죠.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반윤석열 정서 이게 굉장히 폭파 직전이 아니 이미 폭발한 상황인데 예상보다 많이 이렇게 좀 졌다라는 건, 물론 저도 승리가 쉽지 않다라고는 봤습니다만 결과값이 그렇게 나온 건 좀 아쉽죠. 그러나 영광과 곡성을 좀 지켜냈던 부분, 왜냐하면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의 추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나름 고생하신 분들도 있고, 한마디로 하면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 선거다. 어쨌든 저희가 선거와 관련해서는 앞쪽에서 많이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전국 운영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감 대구 경북 경찰청에 있었는데 상당히 이제 세게 이슈가 많이 됐던 게 역시 최혜병 순직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름. 진짜 나오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실종된 분위기예요. 그래서 정말 포항에 석유가 나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이 돼버렸는데,
특히 최혜병 사건과 네. 관련해서는 경북경찰청의 태도나 입장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타가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바라본 것과 유족이 바라본 것이 정상반대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가죽 장안을 신으라고 했다라는 지시가 있었다. 네.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이 현장에 와서 직접 지휘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다 쟁점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경찰은 하나도 인용을 하지 않았는데 네. 유족들은 정반대로 생각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 가서 뒤집어져 버린 네. 거죠. 근데 핵심은 이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걸 개최를 해서 네. 이제 경북청은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참고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공정하게 제대로 했는가가 쟁점이었는데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고요. 자기네들은 할 도리를 다 했다라는 식으로 나와서 의원들이 그 부분에 집중적인 질타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경북도에서 쟁점이 됐던 건 박정희 동상이었습니다. 네. 네. 박정희 동상이 현재 경북도에 설치된 것만 6개, 근데 추가로 2개를 더 하겠다라는 거예요. 동상을 이거 옛날에 그 진짜 언제 19세기 때나 초등학교 예. 예전에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국민학교에 예. 가면 동상이 다 있었잖아요. 있었잖아요. 예. 예. 그 시기 똑같은데 근데 문제는 저는 기초단체에서나 시민들이 전직 대통령의 동상을 세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우는 과정이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소통하고 공론을 모아야 될 텐데 네. 제가 경상북도에다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혹시 주민들에게 알려줬냐? 안 알렸대요. 알리지도 않고 자체 네, 판단으로 동상 네. 2개를 더 건립하겠다. 네, 네, 이게 네. 박정희 우상화. 그렇죠. 예.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뭐 전직 대통령 진보든 좌든 예. 뭐 보수든 우든 뭐 다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뭐 기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걸 의견을 모아야 되잖아요. 예. 공론을 모아야. 그렇죠. 돼요. 민주적 총의 과정이 네, 있어야 네. 되는 거죠. 그럼요. 예. 근데 그런 걸 깡그리 무시하고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일종의 우상화하고 이용하고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 어제 뭐 대구는 국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만 동대구역에다가 큰 네.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홍준표 시장의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들이 크게 쟁점이 됐었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좀 상식이 있는 분들은 요새 동상 안 짓습니다. 북한이나 그렇게 막 동상을 짓지. 어느 나라가 요새 있는 동상도 허물어 트리는데. 맞습니다. 예. 91년도에 제가 그 모스크바에 갔었는데요. 오, 그때 레닌 동상? 예, 레닌 동상이 끌어져 내려왔어요. 뭐지? 러시아도 그렇게 하는 판에 무슨 한국 대구에서 동상을 2개를 더 6개나 있는데 2개를 더 세우니까 네.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석유도 안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건가요? 나올 확률은 1000만 분의 1도 안 된다는 게 지질학계 설명인데요. 네. 그건 뭐 그분들 논란이 있는 거고 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좀 다뤘던 건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게 석유 시추 사업이잖아요. 네. 석유 시추 사업이 12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요? 예, 실제로. 시추가 그러니까 이제 있는지 없는지 탐색하는 그렇죠. 탐색 작업이 탐사 시추. 예, 이게 12월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한 번 할 때마다 1,000억이에요. 네. 한 번 할 때마다 1,000억.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5천억 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번 하겠다라는 예, 건데 예. 문제는 예. 한 번 할 때마다 그 근처에 있는 어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보는 거죠. 이제 활동을 못 하게 되니까. 왜냐하면 시추를 하게 되면 한입 바닥을 긁어버리잖아요. 긁어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바닥을 긁으면 그 근처에 살던 그렇겠죠. 꽃게. 예. 꽃게 먹어야 되는데. 울릉꽃게라든지 예. 뭐 울진꽃게라든지 예. 이게 못 잡는 거죠. 특히나 12월이면 오징어하고 꽃게가 성어기래요. 진짜 요새 비싼데. 예. 그걸 다 못 잡는 거죠. 예. 그리고 어민만 피해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소비자들도 피해입니다. 네, 비싸게 먹어야 돼요. 그물 같은 거 설치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긁어내니까 긁어내면.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던 게 그러면 좋아. 예.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실효성은 논외로 하자. 예. 이러한 어민들의 피해 대책이라도 너네가 만들었니? 있는 거냐? 예.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미쳐.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봤습니다. 예. 근데 그냥 돈은 돈대로 들고 석유는 안 나오고 어민들도 피해를 피해보고 보고. 소비자들은 비싸게 사 먹어야 되고 네.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죠. 지겠어요? 지게 만들어야죠. 걱정입니다.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강혜경 씨가 국회 네. 행안위 출석해서 증인으로
뭔가 저 명태균 네네. 의혹에 대해서 밝힐 예정이었는데 21일 그 국회 법사위 국감으로 네, 간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행안위로 나오시겠다고 약속한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수단도 변변치 않고 네. 간접적으로 나올 의사가 있냐를 타진했을 때 국회에 국정감사에는 나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행안위도 나와라라고 했는데 강혜경 씨 쪽에서 간접 전달받은 건데 아직 준비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 조금 늦춰주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아마 저희 다음에 있는 법사위로 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의원님, 명태균 의혹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끄럽죠. 쪽팔리죠. 그러니까 얼굴을 들 수가 없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예. 선거 브로커라고 칩시다. 네. 선거 브로커한테 대한민국 정부가 대통령 내외가 겁박당하고 있잖아요. 나를 건드리면 사진 2000개 깐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6개월 동안이나 선거 브로커한테 전화통 붙잡고 사정하고 같은 차 타고 다니면서 의논하고 네. 우리나라 정치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참 한심하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오늘 우리의 현주소란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홍준표 시장은 자조 섞어서 원래 한국 정치가 그렇습니다. 이해하세요. 국민들이 이해하세요. 이제 이런 투거든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역대 선거 저도 대선 여러 번 해봤는데요. 예. 여실히 보여주는 게 뭐냐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주변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만큼 허약하다는 겁니다. 네. 선거를 하면 수십 명의 선거 브로커들이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그들 모두가 대한민국을 구할 비전을 가지고 나타나요. 예. 그걸 걸러내는 스크린하는 시스템과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런 걸 왜 못 걸러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하고 6개월간 상당히 이제 매일 스피커폰 켜놓고 통화를 하면서 전적으로 완전히 의지를 하는 상태고 대통령 자체에 대해서는 지가 뭘 알아 뭐 오빠가 원래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예? 철없게 떠드는 우리 오빠를 용서하세요. 뭐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가 어떤 것인지 미루어 짐작 가능한 거 아닙니까?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사적 연결 채널 네트워크가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죠. 예. 명태균 씨 관련해서 2번의 해명이 있었잖아요. 예. 첫 번째 해명은 2번 만났다. 예. 근데 그것도 뭐 1시간 만에 깨져버렸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친오빠다. 네. 친오빠인지 뭐 대통령인지 그건 논외로 네.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방송에 나가서 말씀드리는데 대통령실에서 친오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 김건희 여사예요. 네. 네.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비서실장도 누구도 그 이야기를 못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명태균 씨가 카톡 사진을 올렸을 때 누가 친오빠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 못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유추해 보면 소위 말하는 그 한남동 7인방 그들 중에 한 명이 전화를 했겠죠. 김건희 여사한테. 예. 여사님 이 사진이 떴어요. 뭐예요? 친오빠야. 아니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시스템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대통령실이라는 건 대한민국 최고의 권부고 최고의 국정운영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위기관리 대응 능력이라는 게 있고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어떤 일이 발생하든 대통령 내외에 관련해서 일이 발생하면 1부터 10까지의 모든 상황들을 다 점검해야 돼요. 스크린을 해서 국민들에게 밝혀야죠. 소장하게. 네.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2번 만났다는 것도 그랬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순방 갔을 텐데 그 한남동 7인방이 대통령한테 전화했겠죠. 이거 떴는데요. 내가 걱정 마. 한 2번 봤어. 예. 뭐 별거 아니야. 예. 그랬겠죠. 예. 그렇게 나가는 거죠. 미루어 짐작. 네, 미루어 짐작. 예.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여사님 떴어요. 그랬더니 친오빠야. 괜찮아. 이런 거잖아요. 친오빠면 괜찮은 건가요? 말이 안 돼. 안 되는 거잖아요. 국정농단이죠. 국정농단이죠. 네. 예. 친오빠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당연하죠. 예. 근데 이제 본인들은 이런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근데 명태균 씨가 그거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시일이 언제인지. 네. 이게 도대체 어느 시점에 거기 보면 이제 이준석 대표도 언급이 되는데 어느 시점에 나눈 것인지에 대해서 막 설왕설래가 있는 네. 거예요. 뭐 경선 전이다, 경선 이후다, 대통령 당선 이후다, 뭐 대통령 현직일 때다. 여러 가지 이 설왕설래가 있는데
답변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실도 친오빠면 끝입니까? 그러니까 네? 명태균 씨가 예. 머리를 영악하게 쓰시는 거죠. 네. 자기한테 유리한 사진을 올리고 유리하게 프레임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죠. 네. 지금 명태균 씨는. 그런데 좀 답답한 게 국민의힘의 여러 정치 지도자들이 소위 말해서 명태균 스캔들에 걸려 있는 상태잖아요. 네.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대통령 내외 예. 무엇 하나 뚜렷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예. 엊그저께 저희가 서울시장 국정감사 때 오세훈 시장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명태균 씨 붙잡고 울었냐? 아니라는 답도 안 하고 뭐 두리뭉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선거판을 짜줬다는데 맞냐? 예. 아니래요. 예. 그러면 제가 또 물었죠. 그렇게 치욕적인 그런 꼴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냐는 취지로 물어봤더니 고소장만 써놨대요. 명태균 씨한테 제가 전화했어요. 네. 그래서 울었다는데 진짜 울었냐? 그랬더니 갑자기 명태균 씨가 울지 않았어요. 질질 짰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니 오세훈 시장 그렇게 자신 있으면 고소장만 쓰지 말고 고소장 접수한 다음에 얘기하라 그래요. 이런 태도예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국정감사 때 느꼈던 게 그거라는 거예요. 예. 바로 그거.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얼마나 허약한가 하면 당당하지 못해요. 이번 국면에서 제가 오세훈 시장이라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 오늘 바로 고소장 냅니다. 법으로 바로 하겠습니다라고 나왔어야죠. 근데 고소장 써놨습니다. 명태균 씨 하는 거 봐서 할게요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 봐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예. 뭔가 캥기는 게 있나? 합리적인 의심은 예. 그런 거죠. 예. 말 못할 뭔가 사연이 있구나라고 하니까 국민들은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의심을 갖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위기 관리 대응 능력도 한참 제대로 되지 못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용산의 입장으로 제가 빙의를 해보면 네. 진짜 명태균 씨 저 양반을 어떻게 빨리 구속시켜야 되는데 예. 하는 마음이 한켠에 막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내부에서 마음속 빨리 한편 입을 막아야 된다. 입을 봉해야 돼. 네. 봉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건 구속이야. 이 예. 생각을 한편에서 할 것 같아요. 네. 제 추론입니다. 예. 근데 또 한편에서는 잘못 만졌다가 큰일 나는데 네. 2000장 중에 100장만 까져도 큰일일 텐데 예. 그런 생각을 또 할 거예요.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예.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실은 창원지검의 태도나 이런 걸로 다 연관이 되는 네.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뭔가 약점이 많이 잡혔구나 명태균 씨한테. 그러지 않고서야 그렇게 경로 잘하시는 대통령이 경로도 안 하잖아요. 경로도 안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같았으면 압수수색을 한 300번 했어야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같았어도 최소한 그렇죠. 수백 번 했어야죠. 예. 근데 이거는 첫날 한 번 한 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본인 굉장히 당당해요. 이거 그 명태균 씨도 할 테면 해봐라. 네. 나는 뭐 꿀릴 게 없다. 뭐 이런 태도로 기자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명태균 씨가 잘했다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분의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네. 지탄을 받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나 미공표 여론조사를 돌렸다든지 그 여론조사를 돌릴 때 지방의회 단체장 출마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받았다. 그걸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 자금으로 다시 돌려주고 하는 예. 국정감사 때 나왔던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밝혀내야 됩니다. 특히나 이번 사건의 본질은 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이용을 해서 공천에 개입한 거잖아요. 네. 가장 확실한 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보궐선거 그렇습니다. 공천이잖아요.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네. 이걸 가리려고 지금 명태균 씨가 이러저러한 소위 말해서 프레임을 짜고 네, 있는 네. 건데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예. 생각은 분명한데요. 네. 더 답답한 건 용산의 대응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이 사람이 가장 기자들한테 언급을 회피하는 게 바로 여론 조작과 네. 관련된 대목입니다. 네. 얼마 전 뉴스토마토에서 보도한 내용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네. 선관위 네. 이 자료를 포함해서 선관위 자료를 통해서 이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네. 이거는 여일하게 그냥 넘기기가 어려운 그럼요. 수준의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홍준표보다 2% 앞서게 만드이소라는 대목은
이거는 조작에 해당하는 그럼요. 것이고 선거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조작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현실이었다라고 하면 정말 대한민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좀 고민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상당수는 공천 과정에서는 여론조사에 의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시의원, 뭐 구의원, 맞습니다. 국회의원, 대통령 다 마찬가지로. 이번 재보선 때도 맞습니다. 여론조사로 다니라. 근데 그 여론조사 자체를 못 믿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 손을 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빨리 진실을 밝혀서 클리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의의 여론조사, 그러니까 피해를 안 봅니다. 네. 그 명태균 리스트라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뭐 1명, 2명 나오다가 그게 이제 20명까지 늘었고 더 이상 이게 어디까지 퍼질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김건희 특검법에 명태균 의혹이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재결의 벽이 사실은 본인의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전에요. 네. 한동훈 대표가 결단해야죠 이제. 한동훈 대표가 결단해라. 예. 아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제는 끌면 안 되죠. 한동훈 대표가. 그런데 어제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켜보겠다 그랬거든요. 정말 비겁한 거죠. 자기는 독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용산에서 안이 나와야 된다. 쉽게 말하면 기소든 뭐든 받아야 된다. 인적 쇄신해야 된다. 자기 광내는 건 다 하잖아요. 근데 실제 필요한 건 안 하잖아요. 한동훈 대표 비겁한 거라고 저는 봐요. 특검법 받아야죠. 지금 상황에서. 네. 자기가 받겠다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단계를 넘어섰잖아요. 이거는 특별검사를 통해서 진실을 따박따박 하나하나 밝혀도 모자르는 상황으로 와버렸어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자기가 이렇게 광팔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뭘 얻으려고 할 게 아니라 받아야죠. 이거는 내가 받을게. 네. 우리 받아야 됩니다라고 던져야 됩니다. 독대 과정에서 그 말을 할까요? 독대 과정 이전에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대 과정 이전에 특검 하겠다라고 하고 가야 됩니다. 하고 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정치적 미래가 저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본다. 이 문제는 이미 그 정도 상황을 지나지 않았나요? 이 문제는. 검찰 어떻게 보십니까? 기어코 어제 도이치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무혐의 결정 내렸습니다. 역사에 남을 흑역사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검찰 스스로 치욕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정신이 있는 검사들은. 제가 볼 땐. 역대 정부에서도요. 대통령의 친인척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만큼은 칼을 꺾지 않았습니다. 비근한 예로 김대중 대통령 재임 기간에 아들에 대한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 직전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 때도 아들인 김현철 소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친형인 노건평 씨에 대해서도 검찰이 칼을 빼들었고요. 그 이후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상득 부의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의 친인척과 가까운 분에 대하여서 검찰이 봐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건 대놓고 봐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의원님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가지 트랙이 있는 건데요. 일반 특검으로 했을 때는 재의결의 벽을 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상설 특검으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원내에서 어떻게 좀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상설 특검은 상황을 좀 봐야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이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고 그리고 재의결의 벽을 넘어서야 될 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가되 그 다음에 상황으로 상설 특검을 열어놓는 게 맞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상설 특검으로 갔을 때 대통령이 추천 안 할 수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임명을 안 할 수도 그럴 있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한정 맞습니다. 늘어지게 되는 거고
그것 역시도 또 길은 탄핵밖에 맞습니다. 없는 거 아닌가라는. 네.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김건희 특검법으로 예. 재의결 벽을 넘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떤 결단, 그러니까 해라라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야권 민주당의 요구고 그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수미일관한 한동훈 대표의 태도인데요. 이게 정치 협상이나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우선 예. 이번에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가 잘 될까요?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된다 네, 이거 안 안 될 만나질 거라고 거다. 봅니다. 예, 그냥 예. 뭐 한동훈 대표가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확한 처벌, 인적 쇄신, 국정 운영의 전환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받을까요? 핵심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인데 저는 독대가 잘 안 될 거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뚝이 무너진 데에서 더 균열이 생길 겁니다. 저는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 이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판단해야 될 때가 됐고 한동훈 대표도 판단하셔야죠. 그 상황에 갔을 때. 네. 예. 근데 대체로 좀 뭐 그 상임위 회의하거나 이럴 때 스치듯 만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나 내용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는 네.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예, 예. 아예 꺼내질 못해요? 뭐 아니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부끄러운 거죠. 아, 창피해서. 예, 부끄러워서 말을 꺼내지도 않고요. 물론 회의석상에서는 막 방어도 하고 막 소리도 소리도 지르고, 지르고 하는데 예.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네. 그렇게 두둔 못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그런데 표결은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뭉쳐 있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아직까지는. 예. 이 건을 놓아버리면 아노미가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탈당 요구 나올까요? 한동훈 대표가요. 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탈당해라. 아니 왜냐하면 오늘 그 나온 갤럽 조사 다시 또 22% 물론 이제 전주 대비 1% 포인트밖에 물론 이제 20% 10%대를 찍지는 않았지만 또 떨어진 셈이거든요. 탈당 요구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에 합당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한테는 저희가 내놓은 김건희 특검법을 받지도 않으면서 탈당 요구한다? 그냥 트릭입니다. 트릭이다. 예. 예.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많아요. 지금도. 지금 3대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예. 공개활동 중단, 그다음에 인적 쇄신, 그리고 그 의혹에 대한 적극 해명, 동참, 아니 뭐 참여 뭐 이런 예. 거죠. 뭐 그 사과나 이런 건 다 필요 없고요. 예. 핵심은 특검이거든요. 지금. 특검 다 예. 필요 없다. 그렇잖아요. 특검이다. 예. 예. 뭐 사과하는 거 지금 그 단계 넘어섰잖아요. 그렇죠. 인적 쇄신 뭐 그다음에 제2부속실 설치 이런 걸로 안 된다는 걸 네. 한동훈 대표도 이야기했잖아요.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기소 부분이었는데 이미 검찰이 그거는 불기소. 대통령의 부담을 들어주려고 미리 저지른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랑 만나기 이전에. 부담을 덜어주기. 당연히 들기 위해서 그 며칠 뒤에 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 미리 한 그러네. 거죠. 만나기 당연히. 전에. 당연히 그런 거죠. 예. 그럼 남아 있는 카드는 딱 하나입니다. 특검.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여러 이야기들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실천적 조치를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런데 사실 한동훈 대표 주변과 그리고 소위 이제 친한계라고 불리는 분들의 발언에서는 특검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이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국의 변화는 없다고 봐야 됩니까? 점점점 수렁으로 빠지는 거죠. 더 예. 국민의힘이 더 수렁으로 빠진다. 근데 오늘 막 결단하라고 보수 언론들이 막 대통령 결단해라.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하도록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여론은 커지는데 보수 언론 특히 조선일보 정도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의 사과, 네. 제2부속실 설치, 일정한 인적 쇄신 네. 이 정도로 타협을 봐라라는 정도인 것 같은데 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렇군요. 절대 안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뭐 선거 과정에서 이대로 가면 니네 다 죽는다. 여기서 뭔가 새로운 쇄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제 뭐 쇄신만 11번 언급했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그걸로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조치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저라면 만약에 제가 한동훈 대표라면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많이 느꼈을 거고요.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자기가 죽는 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는 그런 실천적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헐리우드 액션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누구보다도 한동훈 대표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하여간 참 답답한 국면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의원님 다음 주까지 국정감사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